와, 무선 쓰다가 유선 쓰니까 신세계네. 일주일 뒤. 이건 10,000원 더 비싼 거니까 더 좋겠지? 오, 일주일 뒤. 야, 이건 5,000원 더 비싼 거니까 더 좋겠지? 야, 이거는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오. 뭐가 이렇게 많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김지입니다. 요즘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만 가더라도 다들 귀에 콩나물이나 단추구멍 하나씩 달고 다니시는데요. IT 기기에 아예 관심이 없는 어르신들은 아이고 요즘 애들이 귀가 안 좋아서 보청기를 일찍 끼는구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유행이기도 하고 실제로 편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매할 때 상품 페이지를 봐도 이게 뭔 소린가? 후기를 보면 자기 최면인지 물귀신 작전인지 내 눈에는 구려 보이는데 다 좋대요. 제 영상 댓글을 보더라도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오늘은 코드리스 이어폰 구매 시 고려해야 할 점 완결편입니다. 물론 시작편은 없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이 완결이죠 뭐. 이어폰이니까 들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코드리스는 스펙도 중요합니다. 근데 상품 페이지에 쓰여있는 내용 잘 모르겠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숟가락 들 필요도 없이 입만 벌리세요. 그럼 들어갑니다. 먼저 이어폰은 커널형과 오픈형으로 나뉩니다. 대표적인 오픈형은 에어팟이 있겠고 최근에는 몇 가지 다양한 오픈형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오픈형은 차음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 소리가 세기 때문에 저음 표현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깔끔한 음악 감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주변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안전하고 나름 청력 보호에 좋습니다. 또 이압이 없어서 귀가 답답하지 않고 귓구멍 크기를 많이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커널형은 이어팁이 귀 속 깊숙이 들어가는 구조로 귀가 밀폐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차음이 잘 되고 특히 저음 표현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사운드 튜닝이 구려도 저음이 소리를 채워주기 때문에 저가형부터 고가형까지 많이 사용됩니다. 조용한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음악 감상에는 좋으나 이압이 발생할 수 있고 귀 건강에는 오픈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 좋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는 특성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제품은 90% 이상이 커널형입니다. 오픈형은 딱히 이어팁이 없는 편이고 있어도 미끄럼 방지 고무 커버 정도입니다. 커널형의 이어팁은 폼팁과 실리콘 팁으로 나뉘는데 폼팁은 좀 더 저음을 살려주는 효과가 있으나 전용 크래들 케이스가 제공되는 코드리스 특성상 폼팁 사용 시 케이스에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팁은 유닛 모양에 따라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이어폰 유닛이 귀 속 깊숙이 들어가는 경우 이어팁 기둥 부분이 짧게 생겼고 다소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경우 기둥이 거의 일치합니다. 또 제품에 따라 전용 팁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다음으로는 이어폰에서 가장 중요한 드라이버입니다. 대부분 6mm급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사용되는 편이고 제품에 따라 10mm 이상급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넓은 도화지가 표현력이 더 크듯 큰 드라이버 유닛일수록 풍부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부의 소재에 따라 최근에는 일반적인 다이나믹 드라이버 외에 그래핀 드라이버라고 그래핀을 진동판에 코팅한 다이나믹 드라이버도 있고 희귀 원소인 베릴륨을 사용한 다이나믹 드라이버도 있으나 고가입니다. 그래핀 드라이버는 개인적으로 좀 더 단단하고 응집된 소리를 들려주는 느낌입니다. 최근에는 슬슬 BA 드라이버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비닐을 진동하여 소리를 내어준다면 BA 드라이버는 금속을 진동하여 소리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주로 고가형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즈사, 벨싱사의 드라이버를 주로 사용하며 가격적인 등급은 놀즈가 벨싱보다 위이나 엄청난 차이가 있진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소 고가인 BA 드라이버를 코드리스에 사용한 것에 의의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넓고 풍부한 영역을 표현한다면 BA 드라이버는 표현 영역이 좁은 타겟팅형이기 때문에 중저음용 BA 드라이버 1개, 고음용 BA 드라이버 1개 이런 식으로 다중의 드라이버를 넣은 경우가 많습니다. 각 드라이버의 표현 영역은 좁지만 확실한 주파수 대역을 커버하기 때문에 표현력이 명료하고 날카로운 편이지만 다이나믹 드라이버에 비해서 잔향이 거의 없습니다. 쇠막대기를 책상에 때리면 울림이 딱 좁은 느낌과 비슷합니다. 또 철판이 진동하기 때문에 저음역 표현이 부족한 편이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고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방식도 있는데 다이나믹 드라이버와 BA 드라이버를 함께 사용하여 넓은 저음역대의 커버리지와 명료한 고음역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들어보는 게 제일 베스트이긴 하지만 들어보기 전에 특징을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도움되고 계신가요? 이제 이어폰 하면 많이 거론되는 음질입니다.
사실 최근 코드리스 이어폰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음질보다는 음색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음질은 말 그대로 음의 질이고 화질은 화의 질이죠. 오, 그럴듯했어. 사실 화면의 질이죠. 보여지는 것의 퀄리티, 그럼 음질은 들려지는 것의 퀄리티입니다. 무선 블루투스로 송신되는 만큼 항상 100%로 통신하지 않기 때문에 송수신 과정에서 항상 변하고 손실됩니다. 물론 딜레이도 있고요. 그래서 코드리스에서 음질을 결정짓는 건 아마 화이트 노이즈와 해상력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음색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힘없이 시원하게 뚫려있는 고음역이 부각된 음악을 주로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저음역이 낮게 깔린 어두운 음악, 또 다른 분은 비슷하지만 저음이 강조된 펑키한 파티 사운드를 즐깁니다. 결국 이어폰의 음색과 화이트 노이즈의 정도에 따라 우리가 말하는 음질도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엔 거의 상향 평준화돼서 옛날처럼 지지직거리는, 말 그대로 음질이 떨어지는 이어폰을 찾기가 더 힘들죠. 사람의 가청 주파수가 대체로 20Hz에서 2만 Hz 정도이고, 아이들은 그 이상도 들을 수 있지만 음악보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무도 없는 집인데 TV가 켜진 느낌을 받은 적이 있죠. 귀 관리를 잘못하면 대체로 17,000Hz에서 19,000Hz 대역을 20대쯤에 못 들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 정도에 어른들은 못 듣는 높은 주파수를 내어주는 벨소리인 팀벨이라는 게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기도 했죠. 실제로 선생님들이 듣지 못했다고 하네요. 21,000Hz 정도가 개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라고 하는데, 어쩐지 술 좀 많이 먹으면 환청이 들리는 게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네요. 이제 코드리스의 머리, 칩셋입니다. 칩셋은 주로 리얼텍, 퀄컴, 오디오와이즈 정도가 시장에서 판매되는 칩셋인데, 드라이버가 말하는 성대와 입이라면 칩셋은 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칩셋에 따라 코덱, 딜레이, 화이트 노이즈에 영향이 있는데, 리얼텍 칩셋의 경우 연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되고 있고, 코덱은 주로 AAC와 SBC만 지원합니다. 퀄컴 칩셋은 나름 고급 코덱이라 평가받는 aptX를 지원하는 부분이 가장 큰데, 칩셋에 따라 연결 안정성이 리얼텍보다 떨어진다는 시장의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후에 펌웨어 패치를 통해 기능이나 연결성을 보완하기도 합니다. 오디오와이즈의 칩셋은 이름부터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게이밍 마우스 센서로 유명한 픽스아트의 자회사가 오디오와이즈이고, 특징으로는 딜레이 값, 즉 레이턴시가 제일 낮은 칩셋입니다. 게이밍 모드를 탑재했다고 하는 QCY T5 같은 제품이 오디오와이즈, 즉 픽스아트 칩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나 영상에서 싱크가 밀리지 않는 장점이 있죠. aptX는 퀄컴의 코덱이기 때문에 aptX류는 모두 퀄컴 칩셋입니다. 퀄컴 칩셋은 화이트 노이즈가 종특으로 따라붙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드라이버와 튜닝에 따라 거의 안 들리는 경우도 많지만, 대체로 염가형 퀄컴 칩셋이 들어간 제품들은 화이트 노이즈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화이트 노이즈가 아예 없다면 모를까 음량을 50% 이상으로 듣기 때문에 좀 관대한 편입니다. 하지만 귀가 예민하시거나 클래식 같은 잔잔한 구간이 많은 음악을 들으신다면 거슬릴 수도 있겠네요. 코드리스의 딜레이는 기본적으로 100에서 300ms 정도, 즉 0.1초에서 0.3초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픽스아트 칩셋은 국산 제품인 뮤토리 R2가 96ms, 즉 0.1초와 근접한 낮은 측에 속하고, 퀄컴 aptX 코덱이 대략 0.1초에서 0.2초 정도, 나머지는 역시 최대 0.3초 정도이지만, 요즘엔 유튜브나 브라우저에서 대부분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게임이나 기타 환경에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aptX LL을 지원해서 60ms 언저리의 제품도 있으나 30-40만원대 제품이라 패스하겠습니다. 안테나는 세라믹 안테나와 FPC 안테나, LDS 안테나로 나뉩니다. 종종 제품을 보면 판매 페이지에 우리 제품은 세라믹 안테나를 사용하여 대단히 높은 연결성을 뭐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데, 오, 세라믹 안테나를 사용해서 뭔가 특별해 보여요. 그럼 세라믹 안테나를 좀 찾아볼까요? 여기 보면 QCY T1의 분해 사진입니다. 유닉트론의 안테나를 사용하고 있고, 제품을 검색하면 네, 세라믹 칩이라고 나오죠. 저렴 오브 저렴이 QCY T1 시리즈에도 세라믹 안테나를 사용 중입니다. 네, 거짓말한 건 아닌데 우리가 모르니까 있어 보였던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연결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 라면은 꼭 라면 스프만을 사용해서 국물 맛을 냅니다. 네. 그리고 FPC 안테나, 플렉시블 프린트 서킷, 말 그대로 플렉시블, 능구렁이 같이 야들야들한 안테나를 내부에 장착해서 수신율이 좀 더 좋은 안테나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안 끊기시는 분들은 안 끊깁니다. 하지만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끊기는 분들은 끊기죠. 그럼 상위호환인 LDS 안테나가 있는데, 레이저 다이렉트 스트럭처링, 스마트폰에 주로 들어가는 안테나입니다. 차이점은 LDS 안테나는 제품의 모양에 맞는 최적의 수신율을 고려하여 위치에 맞는 모양으로 안테나를 그려 넣는 걸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대신 맞춤이라 가격이 비쌉니다. 안경테를 샀는데 조정을 해주지 않은 안경테가 FPC라면 내 귀와 콧대에 맞게 구부려주고 휘어주고 맞춰준 안경테가 LDS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성능이 많이 뛰어나서 연결성은 칼 같고 수신율도 굉장히 높아서 LDS 안테나를 채용한 제품들은 끊김 이슈가 거의 없고 사무실 책상 위에 폰을 두고 화장실을 갔다 오면 반 정도 돌아왔을 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미저리처럼 떨어지지 않아서 블루투스를 꺼야 할 정도예요. 그리고 배터리는 용량만 보시면 됩니다. 유닛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용량과 가용 시간을 보면 대체로 5시간 정도를 보장하고 자사 기술력에 따라 7시간에서 9시간까지 유지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하는 게 엄청 재생 시간이 길어서 자세히 보면 보험 약관에 아주 작은 글씨처럼 볼륨 30% 기준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적당히 스펙을 걸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연속 사용 시간이 4시간이 안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용하다 다시 크레들에 넣으면 충전이 시작되죠. 사실 배터리가 없어서 못 듣는 경우는 엄청 자주 쓰지 않는 이상 없을 겁니다. 배터리 충전 포트는 요즘 제품은 타입C, 애매한 제품은 마이크로-B, 최신 제품이고 고가형은 무선 충전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시 여기는 부분, 통화 품질인데요. 먼저 이어폰의 생긴 모양이 에어팟과 같은 콩나물형, 즉 입에 가까울수록 물리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50%는 안전하게 먹고 들어갑니다. 남은 50%는 음성 처리 방식인데 에어팟은 2개의 마이크를 탑재했고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효과적으로 캐치하기 위한 빔포밍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2개의 마이크를 탑재한 제품들은 환경음과 목소리를 분리해서 목소리만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줍니다. 듀얼 마이크 제품들은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상대에게 아무런 소리도 전달하지 않습니다. 퀄컴 칩 제품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는 클리어 보이스 캡처 CVC라는 문구를 볼 수 있고 ENC라고 적혀있는 제품 또한 Environmental Noise Cancellation, 즉 환경 노이즈를 목소리와 걸러줍니다. 그래서 한 개의 마이크보다는 마이크가 2개, 콩나물형, 그리고 칩셋에서 통화 관련 DSP 내용이 있다면 통화 품질은 어느 정도 나오는 편입니다. 에어팟 프로처럼 반 정도 자란 콩나물형의 듀얼 마이크를 사용한 제품도 상당히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신기하게도 마이크 모듈이 2개인데 처리 방법이나 나머지가 별로인지 통화 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MEMS 마이크 채용이란 문구를 볼 수 있는데 MEMS, 마이크로 일렉트로 메카니컬 시스템, 사전적으로 보면 실리콘 기판 위에 아주 작은 직접 회로를 구현하여 블라블라 써 있는데 쉽게 보면 그냥 작게 생산됐다는 거예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몰라도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는 문구입니다. 그냥 마이크로 사이즈의 마이크가 사용되었다 이 정도입니다. 라임이 좋네요. 무튼 이어폰에 마이크를 넣으려면 사이즈가 작아야겠죠? 기기가 소형화되고 있는 요즘엔 그다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소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라면은 라면 스프만으로 국물 맛을 맑구나 같은 겁니다. 그럼 이제 대세인 ANC,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에어팟 프로가 출시되고 많이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데 기술을 말로 설명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어폰 마이크가 항상 외부 소음을 들으면서 지하철 소리, 선풍기 소리, 에어컨 소리 등 일정하고 균일한 주파수를 나타내는 소리 파장과 반대되는 역파장을 재생해주어 소리를 상쇄시켜주는 기술입니다. 누가 나한테 총을 쐈는데 날아오는 총알의 방향을 읽고 똑같이 총을 탕 하고 쏴서 총알을 상쇄시키는 거예요. 정교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물론 기술에 따른 제품 비용이 올라가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비행기에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음질을 높여준다기보다는 청음 환경을 개선하여 어디서든 평온하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에 맞지 않는 분들은 어지럼증을 호소하시기도 하고 지하실이나 엘리베이터처럼 이미 고요한 곳에서도 더 고요하게 소리를 캔슬링 시키기 때문에 이질감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무향실에 들어가면 너무 고요해서 생각과 환청이 나를 잡아먹는 느낌을 받는 것처럼 귀가 역대급으로 예민하신 분들은 불편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처음 노이즈 캔슬링을 경험하면 아이가 태어나서 탄산을 처음 먹는 표정을 어른이 되어 지어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코드리스 이어폰이 커널형이죠. 그 커널형의 단점을 커버하는 주변 소리 듣기 트랜스페어런시 모드입니다. 투명화 모드라고도 하는데 외부에 달린 마이크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소리를 들려주는 기능입니다. 이어폰을 빼지 않아도 바깥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통화 시 귀가 뚫려 있는 느낌이라 이제 전화하면서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어떤 크기로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통화 시에 좀 더 안정적인 톤으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검찰청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편의점이나 카페에 가서 주문할 때 저 사람은 이어폰 끼고도 잘 듣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들리는데 상대가 애써 배려한답시고 크게 말하거나 앉아있는데 어깨를 톡톡 치거나 눈빛을 교환하면서 주문한 음료를 주기도 할 겁니다. 물론 동성애 종업원이요, 로맨스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가사항으로 어플을 제공하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에어팟은 애플의 디바이스에서
삼성은 갤럭시 디바이스에서, 그리고 B&O, 제나이저, 자브라 등의 메이저 브랜드뿐만 아니라 국산 제품인 블루콤 데시벨 T90도 어플을 통한 펌웨어 업데이트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고, 라이퍼텍 태위와 원모어 스타일리시도 슬슬 어플을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에 전용 어플을 다운받아 이퀄라이저나 이름을 바꾼다거나 프리셋을 저장하고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CY 시리즈가 아무리 가성비가 뛰어나도 전용 어플이 있는 제품은 출시 후 업데이트를 통해 보정이 가능한데, 자잘한 오류 수정이나 연결 성능 업데이트 등을 받을 수 있는 제품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큰 오류가 있었는데 직구품이면 교환도 안 되고 펌웨어 업데이트도 안 되니까 답이 없었겠죠. 어플을 지원하면 성능 향상과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코드리스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사용 빈도에 따라 배터리 가용량이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제품 무리해서 사지 마시고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의 선에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과 꼭 필요한 성능에 맞춰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집에서 잘 안 나가고 에어팟 프로를 집에서 음악 감상용으로 산다고 하면 에어팟 프로에 투자할 30만원으로 스피커를 사면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음악 감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 강의나 딜레이가 중요하다면 딜레이가 가장 낮은 픽스아트 칩셋이 들어간 제품 중에서 가장 싼 걸 고르시면 됩니다. 강의하시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저음, 중음, 고음으로 들어서 얻어지는 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 선생님이 노래를 하시는 건 아닐 테니까 역시 제일 싼 걸로 구매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코드리스 이어폰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아무래도 못 고르시겠죠? 그럼 앞으로도 저와 함께 리뷰 보시면서 같이 분침 흘리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